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아나운서 문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쪽 대표적인 섬들이죠.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생태섬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알아볼 곳은 서해안 최북단에 있는 섬이죠. 백령도입니다. 이 백령도는 따오기가 흰 날개를 펼치고 공중을 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또 백령도는 남쪽 휴전선 아래 위치해서 군사적인 요충지로도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백령도에는 평화의 수호자가 있습니다. 이 평화의 수호자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대체 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178km,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따오기가 흰 날개를 펼치고 공중 나는 모습처럼 생겼다 해서 백령도라 불리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이다. 대규모 모래해안과 해시계 같은 특이한 지형 경관, 또 서해안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해양 포유류인 점박이 물범의 최대 서식지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백령도. 이 지역의 평화의 수호자라 불리는 점박이 물범을 만나러 백령도에 들어가 본다. 점박이 물범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유명한 백령도의 한이 해변. 하지만 안개가 자주 끼는 섬 지역에서 점박이 물범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날은 많지 않다. 일부러 점박이 물범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헛걸음을 하는 일도 많은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지금 여기 이 바다의 명칭은 한이 바다예요. 한이 바다라는 뜻은 한이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잔점박이 물범이 최고 큰 거는 30kg 가까이 되는 애도 있고, 근데 오늘은 정말 너무 안개가 갑자기 이렇게 껴가지고 전혀 볼 수는 없어요. 예, 좀 아쉽긴 하지만 또 다음을 기약. 얘네들이 개체수가 많을 때, 아주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장수리까지 와서 살던 놀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백령도 사람들은 그 잔점박이 물범을 옴팩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그 어른들은 얘네들이 그 목소리가 좀 특이해요. 우욱욱 하는 소리를 내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들이 백령도를 찾은 건 이곳에서만 서식한다는 점박이 물범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자욱하게 낀 안개 때문에 사진의 멋진 배경조차 건질 수가 없게 됐다. 기대했던 물범 대신 갈매기만 논이는 한적한 바다. 원래 안개가 안 끼면 저기 섬도 보이고 물범도 보이는데 안개가 껴서 한 마리도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이대로 돌아갈 수 없는 제작진은 안개가 거쳐 시야가 좋아질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렇게 1시간여의 긴 기다림 끝에 기적처럼 안개가 걷히고 빠르게 제 모습을 찾은 해변. 그리고 시야를 가렸던 뿌연 안개가 사라지자 수면 위로 빠끔히 고개를 내밀고 수영을 즐기고 있는 점박이 물범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됐다. 유유자적 한껏 여유를 부리는 점박이 물범들. 가만 보니 한두 마리가 아니고 꽤 여러 마리다. 이 시기에 백령도 인근에서 자주 발견되는 점박이 물범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1호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이기도 하다. 점박이 물범의 주요 서식지인 백령도. 그렇다면 물범들은 왜 이곳을 찾는 것일까? 우리는 해양생물 전문가를 찾아가 그 이유와 현상에 대해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수년간 점박이 물범을 연구해온 안용락 박사는 멸종위기에 처한 백령도 점박이 물범의 실태 조사와 보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점박이 물범은 그 해양 생태의 최상위 포식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범이 발견되는 장소에는 그 물범의 먹이가 되는 어류나
등 오징어류 이런 큰 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또 그 밑을 뒷받침하는 동물 플랑크톤이나 또 식물 플랑크톤이 풍부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점박이 물범의 주특기는 수영. 하지만 달리기엔 젬병이다. 지느러미 형태의 발이 퇴화해서 무태서 걷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물개와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개는 온몸이 회색을 띠는 검은색인데 비해 점박이 물범은 은회색 몸통에 타원형 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점박이 물범이 해마다 여름이면 백령도를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사람이 별로 없고 물범이 좋아하는 조피볼락이나 노래미 같은 먹이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점박이 물범이 백령도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점박이 물범이 갈수록 줄고 있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물범은 지난 2002년 340마리에서 2011년 246마리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1900년대 초반 황해 전체에 약 8,000마리가 있었던 것이 1980년대 들어 2,000마리로 급감했고 현재는 약 60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980년대에 중국에서 이제 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불법 포획이 되고 있었고 또 뭐 연안 개발이라든지 환경 변화라든지 또 최근에는 그 지구 기후 변화에 따라서 번식률이 낮아지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해가지고 계속 개체수가 낮아지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 600마리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점박이 물범은 겨울엔 중국 보하이만에서 번식을 하고 봄이면 연안을 따라 남하해 그중 일부가 우리나라 백령도에서 서식한다. 백령도는 그나마 이 군사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이제 예전 모습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범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령도에 서식하고 있는 점박이 물범은 약 200에서 300마리 정도. 점점 개체수가 줄어드는 원인으론 무분별한 연안 개발과 밀매를 위한 중국의 불법 포획,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는 과연 점박이 물범이 살아가는 해양 생태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우리는 백령도 기상 관측소를 찾아 최근의 백령도 기후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백령도는 서해 5도에 속해 있어 지리적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 사면이 바다인 섬 지역으로 최고 기온이 내륙보다 섭씨 2도에서 3도 낮고 최저 기온은 1도에서 2도 높게 나타나 일교차가 적은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보인다. 여름철에도 30도가 넘지 않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뭐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뀐 게 보면 집안마다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설치가 돼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한 90% 이상은 이제 에어컨을 다 설치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을 만큼 덥지 않았던 지역. 하지만 최근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도 관측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백령도의 기온은 달라지고 있었는데 2000년 8월의 평균 기온이 23.9도에서 지난 15년 동안 여름 평균 기온은 약 2도 이상 상승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18종의 물범 중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물범은 단 한 종, 바로 여기에 있는 점박이 물범입니다. 원래 서해안 일대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무분별한 남획과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점박이 물범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가을이죠. 이 마음 놓고 털갈이를 할 수 있을 인공 쉼터를 마련하고 개체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점박이 물범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점박이 물범의 개체수 변화에는 어떤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을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50년 넘게 백령도에서 조업을 하며 물범을 자주 접해온 한 어민을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놀래미 우럭 잡고 하는 거 이렇게 예.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달기 위한. 예. 낚시를 하나 둘셋 달고 여기 추 달고. 혹시 이렇게 낚시하면서 물범 같은 거 많이 보세요? 물범은 많아요. 여기 나가기도 물범은 100년도에 물범이 뭐 서식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바위 있는 곳마다 물범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많아요? 네. 몇 마리 정도 될까요? 대충 세어보면. 그래서 뭐 그걸 뭐 셀 수가 있어요. 그 저희가 자 연봉바위도 그렇고 이게 지금 가는 물범바위 가게 되면 뭐 그냥 지금 물 빠지니까 바위 올라가서 쭉 엎드려 있겠네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공식적인 통계상 백령도 점박이 물범의 개체수는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어민들의 조업구역과 물범의 서식지역이 겹치다 보니 실제로 바다에서 일하는 어민들은 물범의 개체수가 줄어든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백령도의 관문이라 불리는 용기포항. 변창록 어민이 매일 노래미 낚시를 하기 위해 나오는 곳이다. 그의 낚싯길에 제작진도 동행하기로 했다. 두 개. 네. 배에 오르고도 한참을 기다리는데 조업을 나가려면 해경의 출항 허가가 먼저 떨어져야만 한다. 광나루. 광나루입니다. 아까 연락해 봤나? 네, 왔습니다. 아직도 대기하래? 네, 대기입니다. 제가? 군사적 요충지인 백령도에선 흔히 있는 일이다. 뭐 무전으로 지금 대기 명령을 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물범섬 10분 거리에 있는 물범섬에 가려고 합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물범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출항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무작정 대기다. 왜 물어본 걸까요? 백령도는 북한으로부터 불과 17km 떨어진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가장 인접한 지역이다. 서해 5도와 북한 땅 사이 해상 위에 존재하는 북방 한계선 NLL과도 인접해 있어 안보와 안전의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해경의 출항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그렇게 1시간여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물범 바위로 출발할 수 있었다. 항구에서 물범 바위까지는 뱃길로 10여 분 정도 걸리는 거리. 어렵게 항구를 떠난 배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리며 푸른 바다 위를 힘차게 달린다. 바다를 달리다 보니 멀리 보이는 너른 바위섬. 이곳이 바로 백령도 점박이 물범의 또 다른 서식지인 물범 바위다. 바다 한가운데 있어 인적이 드문 물범 바위 주변에는 점박이 물범들이 때를 지어 휴식을 취하거나 주특기인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겨울철 번식을 하러 북쪽으로 가기 전 맞이하는 물범들의 휴식기다. 하지만 물범들에겐 평화로운 이 시간이 어민들에겐 방해의 시간이기도 하다. 선장님 물범 보시면 어떠세요? 물범가 우리에겐 적이야. 그래. 이 어민들에겐 적이야. 우리가 잡을 거 저것들을 다 먹어 잡아먹고 마는데 하루에 수십 마리, 저 이게 많은 놈의 그 물범이 한 마리가 수십 마리씩 먹는데 그걸 우리가 잡을 걸 저놈들이 다 먹고 마는 거 아니야? 물범이 먹어치우는 먹이가 한 어민에겐 하루 일당이기도 하니 어민들의 입장에선 물범이 달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쪽 바다에선 낚싯대를 담가봐도 좋은 수확을 기대하긴 어렵다. 똑똑하네요.
낚싯바는 잘 안 먹어. 아 그래요. 노래미가 좋아하는 바지락을 미끼로 달고 입질이 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예상대로 쉽게 입질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물범이 많은 바다에서는 고기 낚기가 다른 바다에 비해 훨씬 어려운 일이다. 한참 만에 올라온 녀석. 그래도 제법 크다. 크네요. 네, 먹을만 하네요. 아, 여기도 그전에 많이 잡혔는데 이 물범이 그러니까 그전에도 낚시를 넣으면 그냥 3분, 5분 이 안에 그냥 한두 마리씩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물범이 그 저 중국배 그러니까 지금 잡기 힘들어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 낚시하시면 얼마나 걸리세요? 여기서 낚시하기 한 마리 때문에 잡는데 하여튼 뭐 그저 뭐 저 한 시간에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 하네요. 그래갖고 뭐 여기서 낚시 하겠어요, 못하지 이제. 통발을 놓은 건 역시 물범의 서식지. 지금 여기 보다시피 저기 지금 다 저 깃발들 있잖아. 저기 저 전부 통발에 놓은 거라고. 통발에 놓았는데 저기 소라잡기에서 놓았는데 이게 거기가 저 소라 밑값이 있으니까 놀래미가 어디가다 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놀래미 저 들어가는 구멍으로 저 큰 놈의 대가리를 넣고서 그냥 그 tum발을 멋있게 만들어 놓는 거야. 놀래미 잡아먹느라고 그 안에서. 백령도는 군사지역으로 조업구역이 제한돼 있는 데다 전박이 물범의 활동까지 더해지면 어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제한구역을 피해 놓아둔 통발 속 고기까지 물범이 침범하는 바람에 어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렇다면 전박이 물범의 활동 지역을 벗어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린 다시 배를 타고 이동해 다른 포인트에서 낚시를 해보기로 했다. 손의 감각에 의지해 줄을 당기는 변창로 거민. 베테랑 어부의 손끝에서 금세 노래미 2마리가 올라온다. 아까와는 사뭇 다른 상황. 뭐가 달라진 걸까? 물고기 이렇게 원래 잘 잡히나요? 놀래미 좀 나오는 날은 달라. 고기가 이게 놀래미도 물때에 따라 잡는데 지금 놀래미 입질할 물때거든 지금이. 그것이 이제 입질 딱 끝나면 또 안 먹어. 아까 저 물범 있는데 거기서 그건 하나씩 나온다고 해요. 물이 또 흐렸잖아 뻘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입질 안 하고 입질도 안 하지만 물범 때문에 그 간역에서는 입질을 안 하는 거예요. 물범이 무서워서. 네, 여기 물범이 없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입질을 하는 거예요. 아, 예. 물범이 없는 바다에서 물때만 잘 맞추면 꽤 괜찮은 손맛을 볼 수 있다. 넣는 족족 미끼에 걸려 올라오는 노래미들. 실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니 어민들의 답답한 심정이 이해가 될 것도 같다. 주업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보니 전박이 물범 보호지역 지정에 앞서 어민의 생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물범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박이 저기 물범 보호 지역으로 한다고 다 자연적에서 들어왔었거든. 근데 그 어민들이나 이 친구들 반대했어. 왜? 그렇게 되면 이 백년도 일대가 밖에까지 조 구역이 없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야. 물범이 첫째 아무리 자연보호 저 계통에서는 그러지만 어민들은 바다에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잡아갖고. 전박이 물범의 보호는 바다를 업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어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양보와 이해를 요구하기 전에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백령도 어민들께서는 이제 지금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멸종위기종으로 이미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데다가 또 물범 바위 자체가 그 NLL 가까운 그 군사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러 방법으로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어떤 규제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 해양보호구역으로 단순하게 지정할 게 아니라 물범이 주로 출현하는 시기, 즉 한 6월이나 7월부터 9월이나 10월 정도로 계절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어민들에게 제재도 좀 완화될 것이고 물범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박이 물범이 백령도에 머무는 시기는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다. 특히 여름과 초가을에 많이 출몰하는데 이 시기를 한시적으로 보호기간으로 정한다면 물범과 어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점박이 물범의 생존권과 또 바다를 터전 삼아 살고 있는 어민들의 생존권.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한지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점박이 물범과 어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서해안 최북단에 있는 섬 백령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서해안의 또 다른 섬이죠. 유부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작은 섬 유부도. 유부도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조개를 잡을 만큼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철새들의 마지막 피난처로 유명한데요. 이 유부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충남 서천 금강어귀에서 서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작은 섬 유부도.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남 서천군 소속이지만 지리적으로는 전북 군산과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섬이다. 군산에서 배로 단 5분이면 닿는 거리에 위치한 유부도. 황해의 조류와 금강의 퇴적물이 만나는 이곳에는 마치 삼각조와 같은 양질의 갯벌이 잘 형성돼 있다. 때문에 갯벌에선 늘 다양한 먹을거리가 나고 이를 먹이 삼는 철새들은 이곳에서 매년 겨울을 난다. 자그마한 산봉우리에 불과한 유부도의 면적은 채 1제곱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 이곳 유부도에는 23가구, 약 6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주민들의 생업 역시 이 갯벌을 터전 삼는 일이 대부분이다. 오랜 세월 어민들은 갯벌에서 나는 조개나 게를 잡아 생계를 꾸려나갔고 그 곁에는 늘 소리 없이 다가와 갯벌을 지키는 철새들이 있었다. 반백년을 이곳 유부도 갯벌에서 조개를 캐며 철새들과 함께 보냈다는 한 어민을 만날 수 있었다. 유부도 토박이 송계훈 씨다. 이곳에선 아직도 전통 조개잡이 도구인 그레를 사용한다. 벌이 매우 단단해 호미 대신 그레를 쓰는 것이다. 여기서는 생합이라고 하는데 갯벌 바닥을 긁어 백합이나 바지락 등 조개를 잡는데 옛날부터 이곳 안악들은 남편 없인 살아도 그레 없인 못 산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중요한 작업 도구로 여겼다고 한다. 노랑조개. 아, 노랑조개. 예. 이거 노랑조개. 요거 또. 아, 조개를 이제 뭐 또 잡으셨어요? 조개요? 네. 오늘 없는데 여기서 지금 이걸 떡조개라고 그래요. 예. 여기서 떡조개 하얗게 해서 한번 씻어볼까요? 이 떡조개. 아, 화네요. 네. 많이 못 잡아갖고. 이건 노랑조개. 아, 노랑조개. 예. 이거 노랑조개. 요거 떡. 아.
손의 감각과 소리만으로도 조개를 잡을 수 있다. 그래에 백합이 걸리면 철커덕 소리가 나고 바지락이나 동죽이 걸리면 삐걱 소리가 난단다. 그만큼 그간 갯벌에서 보낸 시간이 많다. 그때는 이 직원아들 못했어요. 많아서. 네.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만 너무 돼서. 많아서? 근데 지금은 물론 장비도 발달했지만은 옛날에는 걸어 다녔거든요. 전부 다 네. 걸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짊어질 만큼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경기를 타고 다니고 하니까 뭐 여기서 짊을 정도 아니라 봉다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잡아도 내고 그런 거 있는데 옛날에는 짊어져만 다녔는데 많이 나왔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 송계훈 씨는 우리에게 유부도에 생기고 있는 최근의 변화들에 대해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다.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운기를 타고 갯벌을 가로질러 해안가로 이동했다. 실제로 지금 해안가에 쓰레기가 되게 많네요. 엄청 많아요. 꽉 찼어요 여기. 쓰레기 크기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많아요. 그를 따라 도착한 해안가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종류도 크기도 다양한 각종 쓰레기들. 한눈에 봐도 꽤 많은 양이다. 이런 거는 뭐 들었네. 네, 물 들었어요 물이요. 이거 빈통.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인지 해안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보이는 상황. 주민들이 급한 대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조류를 따라 해안가로 방대한 양의 쓰레기들이 실려 내려온다. 이게 왜 이런 쓰레기들이 왜 이쪽으로 떠내려오나요? 여기 이제 여기는 금강이 옆에 있거든요. 예. 그 금 하구뚝을 기준으로 해서 하구뚝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거기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 쓰레기들이 어느 계곡이고 물은 흐르잖아요 아래로. 네. 던지니까 그 물이 타고 내려와서 강으로 와서 강에서는 다시 바다로 와서 바다로 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가라앉지 않으면 떠 있단 말이에요. 떠있어는 오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웬만하면 여기 북서풍 타고 바람 부르니까 이게 다 떠내려오는 거죠. 널려오는 거죠. 그나마나 이게 떠는 것도 이게 다행이에요. 만약 이게 바다에서 가라앉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해가 많아갖고 바다가 황폐해지잖아요. 왜 이제 저 냉장고 떠나 냉장고 뚝딱까지 떠나. 냉장고가 진짜로 떠내려왔네요? 있잖아요 이게. 네. 진짜 냉장고가 네, 냉장고죠. 문짝이 그래서 스푼을 때가 생활 쓰레기뿐 아니라 대형 냉장고며 가전 제품까지 불법 투기된 폐기물들이 많다. 그냥 얘기만 하면 돼. 이건 뭐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큰 냉장고. 큰 대형 냉장고. 네. 세상에는. 아이고 이 폐기물이요. 네. 전체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소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이게 앉는 것이 아니라 해요. 해도 또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면 뭡니까? 또 바람 불고 뭐하면 이게 또 떠나오는데 이게 좀 저번 달에 한 거 이게요. 이걸 싹 청소했어요. 깨끗이요. 청소 깨끗이 해갖고 바지선으로 하나 내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며칠 청소해서 이빨 하나 내갔는데 또 떠나놨네 이게 지금. 충남 서천 지역의 유일한 유인도로 갯벌과 바다가 깨끗하고 자원이 풍부한 청정 지역으로 손꼽혔던 유부도는 이제 누가 버린 건지도 모르는 각종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사용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유부도 주민들의 일상이 됐다. 쓰레기로 뒤덮여버린 철새들의 천국. 아직도 철새들은 건재하는 걸까? 사장님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다 쓰레기잖아요. 네. 바다에 쓰레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지금 여기 유부도 상황이. 네. 근데 여기가 철새가 되게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 이유 혹시 뭐 예상되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물론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 염전 있지 않습니까? 염전이 여기서 이따 이제 제가 저희 옥상 올라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염전이 그냥 폐염전 되면서 거기에 이제 물이 다 차니까 거기에 먹이 활동이 많이 해요. 게 종류, 조그만한 거 게 그런 걸 먹으러 오는 것 같고 또 폐염전이 돼버렸죠. 염전을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예예, 뚝이 터져서요. 그래서 지금 전혀 옥상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니 한눈에 들어오는 유부도의 소박한 풍경. 그 게 종류라든가 또 아직도 마을 곳곳에는 염전을 했던 터가 그대로 남아있다.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송계훈 씨 역시 이곳에서 염전을 했었다. 조수 간만에 차가 커서 염전 생산에 유리했던 서해안은 예로부터 제염업이 발달했고 이는 이 지역 사람들의 주요 소득원이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 소금이 과잉 생산되면서 소금값이 폭락했고 1980년대 이르러서는 폐염되는 곳이 많았다. 유부도 역시 방조제를 쌓아 만든 염전으로 한때 성행했으나 지금은 폐염되어 방치돼 있다. 유부도의 폐염전을 품고 있는 갯벌은 최근 철새들의 새로운 쉼터로 다양한 생물들의 보고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때문에 이 분야 전문가들도 생태 연구 장소로 자주 찾는 것이다. 우리는 국립생태원의 김백준 박사와 함께 유부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유부도 면적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약 1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안 되는데 물이 빠지면 그 갯벌 면적이 굉장히 넓게 드러납니다. 그 갯벌에는 다양한 먹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쉴 곳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찾아오고 철새들이 이곳 유부도를 찾아오는 이유는 동아시아와 대양주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 멸종 위기종만 20여 종이 서식하고 전 세계 생존 개체수 1% 이상인 희귀 철새도 매년 이곳을 찾아오고 있다. 지금 검은머리 물대새 마도요, 알라꼬리 마도요 쪽, 그다음에 지금 날아다니는 거 앞쪽에서 흰 물대새. 많은 종들이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그래서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멸종 위기 야생동물 2종인 검은머리 물대새. 목이 긴 것이 특징인 외가리. 고고한 흰백이 인상적인 노랑부리 백로. 멸종 위기 야생동물 1종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저새. 멸종 위기 관심 필요종으로 다리에 푸른 빛이 도는 청다리 도요까지. 이곳이 바로 철새들의 천국 유부도다. 하지만 갈수록 해안가에 쌓여만 가는 해양 쓰레기들은 주민들의 생활 터전은 물론 철새들의 쉼터까지 위협하고 있다. 어구분들이 쓰시는 그 어구 아닌가요? 어구? 예, 맞습니다. 예. 람사르 습지 보호 지역으로 등재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유부도의 현재 모습이다. 그 내륙 쪽에서 그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갯벌들이 많이 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줄고 해서 결국 마지막 남은 곳이 금강 일대의 이제 갯벌인데 그 중에서도 유부도는 아직 사람의 손이 덜 탔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피난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물막이 공사로 새만금 갯벌이 매립되고 파괴되면서 바로 옆에 위치한 유부도 갯벌은 생태 기점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유부도 역시 10년 전 매립과 개발의 위험을 넘기면서
가까스로 갯벌을 지켜냈지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오염되고 있다. 철새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유부도. 하지만 철새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어지러운 쓰레기들이 유부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환경을 모두 망치고 있었다. 오는 2020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유부도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갯벌을 갖고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발 농개 등 약 600여 종을 볼 수 있는 국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며 풍부한 해양 생물의 보고다. 유부도의 갯벌은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연구원들도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아 갯벌과 해양생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정밀한 갯벌 조사를 위해 드론 항공 촬영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해 갯벌에 사는 식물이나 갯벌의 경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식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분포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폐염전이 자연 갯벌로 변해가는 과정도 볼 수 있다. 폐염전이라는 곳이 원래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염전 구역을 갖다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갯벌에서 보는 거와는 다른 이제 태전 양상을 보여서 생물들이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이제 들어오는 단계거든요. 이 유부도 환경 자체가 워낙 좋아서 갯벌에 지금 생물들이 워낙 많았었는데 폐염전 있던 환경이 이제 염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진 거죠. 과거 금강 하구 주변에는 군산 갯벌과 새만금 갯벌, 서천 갯벌까지 비옥한 갯벌들이 많았지만 이들이 매립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가장 큰 갯벌이 바로 이 유부도 갯벌이다. 특히 과거 염전으로 활용됐던 폐염전 갯벌은 멸종 위기종이자 보호 대상인 해양 생물의 서식지 밀도가 타 지역에 비해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갯벌의 상부 부분을 보통은 먼저 활용을 하죠. 그래서 염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갯벌의 상부를 먼저 이용을 해서 사람이 활용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것이 갯벌 상부 지역이 살아나죠. 이걸 조상대라 그러는데, 이 조상대라고 하는 지역이 살아나면 그 가장자리에만 서식할 수 있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많이 감소했죠. 근데 그 감소했던 종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흰발농개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있는지 지금 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갯벌에서도 물이 드나드는 밑부분에 주로 서식하는 흰발농개는 연안 개발과 함께 자취를 감췄던 멸종 위기종 중의 하나다. 진짜 이게 지금 흰발농개인가요? 예, 지금 이 개가 저희가 오늘 조사하고자 했던 흰발농개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흰색 큰 발을, 직개발 중에 한쪽 발이 큰 게 수컷이 큰 직개발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일반적인 농개보다는 사이즈가 한 절반 정도에서 사이즈 차이가 크게 나오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흰발농개의 서식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토양의 염도, 온도와 수분 함유량 등 다양한 갯벌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는 앞으로 이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로 쓰일 계획이다. 바다의 힘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방치지만 바다의 입장에서 보면 치료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지역이 그런 어떤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전에 우리 갯벌의 상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흰발 농개가 서식하는 지역들이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전 복원을 할 때는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되겠죠. 과거 매립과 개발 위기 속에서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던 유부도. 하지만 이건 개발의 측면에서 바라본 유부도죠. 이 생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유부도는 보물섬이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부도는 이미 지난 2010년 세계 자연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됐고 2020년 그 등재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유부도 갯벌의 생명을 향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지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178km,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여름이면 평화의 수호자라 불리는 점박이 물범이 논이는 섬. 충남 서천 금강어귀에 위치한 철새들의 마지막 피난처 유부도. 서해안의 대표적인 생태 섬의 모습이 오랫동안 보존되기를 바란다.